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 이슈의 리키텍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쭈꾸미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이번 주에 가장 좀 이슈가 되었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골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이슈는 요즘 가장 시끄러운 문제 중 하나죠.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요. 맞죠. 야, 나 그게 궁금했어. 물어보세요. 나 그 의사 네. 파업이라는 주제가 그 왜 문제가 되는 거고, 나 와이프랑 뉴스를 보는데 전공의가 나오고 전임의가 나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 이 단어들의 차이를 모르겠어. 그렇죠, 익숙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뭐 의사가 이제 의대 나와서 이제 6년 이제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해서 시험을 보면은 의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의원을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뭐 레지나 뭐 박사 과정을 마치면은 전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임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 네. 뭘까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대를 가면 응. 의대를 가서 6년을 잘 다니고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봐서 패스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의사가 됩니다. 의사. 일반 의사가 돼요. 일반이라고 불러? 일반이라고 그 단어. 불러요. 그런 분들을. 그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대학이나 이제 수련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인턴을 1년 동안 해요. 인턴 1년. 인턴 1년.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면 그게 전문의 자격증 시험을 봐서 그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인턴 1년에 레지던트 또 이제 그 과정을 3에서 4년 정도를 거쳐요. 인턴 1년에 레지 3, 4년은 한 5년 더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병원 5년 더 다니는 거죠. 그러고 전문의 시험을 봐요. 의사가 되려면 6 플러스 1 플러스 4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0년 넘네. 11년에다가 이제 군대 3년, 군의관 3년 군대 하는 3년. 거고 그 인턴하고 레지던트들을 묶어서 보통 전공의 그 다음에 이제 전임의는 뭐냐면 이제 펠로우라고 박사과정도 뭐 펠로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상 조교수 이래가지고 영어로 정식으로 교수가 된 건 아니고 동료라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술기를 더 대학원에서 배우거나 외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1, 2년 더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또 이런 걸 해야지 또 술기를 더 배워 나와서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술기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시술하는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인턴 레지던트만 하면서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뭐 배우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펠로우 과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럼 그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리고 뭐야?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 티오가 나서 거기를 응시해서 그 조교수가 되고 뭐 부교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자리가 잘 안 나죠. 굉장히 힘들죠. 학문적으로 많은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그럼 교수는 이런 전공의 이런 전임 개념 자체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네. 아니죠.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다 그래요. 지금 뉴스 보시면 지금 연합뉴스 보면 전공의 가운 벗고 병원 밖으로 정책의 현장 목소리 반영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도 병원에 지금 기존에 입원해 있던 분들의 응급 상황을 처치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공의들이 가운 벗고 나가니까. 전임의가 하면 되잖아. 그렇지. 전임의들이 하거나 지금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원래 당직은 전공의들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교수들이. 근데 의사 쌤들이 왜 파업을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면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리겠다고 정부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이런 코로나 비상 시기에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공공 방역을 위해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사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정원을 지금 1년에 한 3,000명 정도 의대를 뽑아요. 뽑는데 400명씩 10년간 뽑아서 4,000명을 뽑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의사로 그 지역에서 지방에 이제 낙후된 지역에서 뽑아서 거기 그 정원으로 뽑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필수로 한 뭐 10년 정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이제 공공의료 부분에 봉사를 할 수 있게. 진짜 그러니까 매년 3,000명씩은 나오고 거기에 400명씩만 400명씩을. 엑스트라로 10년 동안 뽑아서 4,000명을 추가로 공급시키겠다. 그렇지. 10년간 4,000명.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봐서 이건 순전히 리키텍 개인 의견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있지만 사실은 이건 또 인위적으로 지금 이거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위클리 이슈를 하지 않습니까? 이 파업이 된 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서울 집값이 비싸서 이런 거예요.
지방에 안 살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거 의무 복무 기간 끝났을 쯤에 헌법 소원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니 이게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지방에 이렇게 10년씩 묵게 할 수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시장에. 이거를 숫자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의도 자체를 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벌써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응급수술이나 이런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시각은 이게 또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비의사하고. 이게 일반 사람들은 체감을 못해. 그렇죠. 전혀 그 신경 없죠. 쓸 주제도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내가 회계사잖아. 야, 회계사도 정원이 옛날에는 200명이었어. 아, 그래요? 진짜 그 당시 회계사는 진짜 최고였죠. 진짜 꿀 빨았지. 야, 의사 저리 가라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1000명이 됐어. 그래서 회계사들 나가서 5배요? 1000명이 됐어. 그럼 난리 날 텐데. 그럼. 나가서 야 금감원 앞에서 시위하고 그랬어. 근데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결국에 1000명 뽑아가지고 회계사 몸값 똑같 됐는데 그렇지. 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예민한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겠다. 관심 없고 또 좀 비난도 많이 하지. 이렇게 밥그릇 챙기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 막 충격이다. 추천수 1800회 진짜 의사들 너무하네. 그대로 옷 벗으세요. 추천수 2900회. 의사 면허 박탈. 의사 면허 다 취소시키고 의사들 수입하자. 돈밖에 모르는 것들. 벗은 가운 절대로 다시 입지 말거라. 너희 같은 비양심적인 의료인은 필요 없다. 말 바꾸지 말고 영원히 가운 받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길 바란다. 뭐 이렇게 일반인은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냥 돈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사실 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입장이 돼 보면 또. 그런 거지. 이제 자기가 의사면은 뽑기 싫은 거지. 그렇죠. 지금 내 밥그릇 챙겨야 되는데 내가 이거 그 이해는 해. 근데 또 그렇다고 의사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뭐 어디 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없어서 못 간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 네. 제가 오늘 또 뉴스를 보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있습니다. 대박이지. 대박이야 이거는. 또 줍니까? 이거 야, 이래도 되나요? 이거는 내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돈을 또 주긴 줄 것 같아. 또 준다고요? 그냥 내 생각이야. 어쩔 수가 없어. 왜죠?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잖아.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 엄청 확산되죠. 그럼 이제 정부가 12개의 유해 업소를 정해서 문을 닫게 했어. 그쵸. 기억나지? 네네네. 거의 뭐 노래방 달라주자면 막 문 닫았잖아.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격리두기를 이제 2단계로 격상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못 나오겠지. 집에 못 나오겠지. 집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할 거 아니야. 그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달래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돈을 푼다. 달랠 때 이렇게 어르고 만지면 사람들이 달래지게 돈을 현찰을 탁 줘야지. 이렇게 최고의 용돈은 그렇죠. 최고 용돈이지. 그래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근데 그 와중에 1차 때 재난지원금에서 정부가 재미 좀 봤어. 전 국민들 다 줬잖아. 너도 받았지? 앞서 봤습니다. 한동훈 받았지? 이게 다 어디다 썼어? 밥 먹었잖아. 식당 가서 밥 먹었잖아. 그래서 식당에 사람 파리만 날리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드디어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요. 식당에 파리만 날리다가 이걸로 사람들이 결제를 한 거야. 슈퍼랑 이런 데 마트 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재미 좀 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민생 경기 되게 좋아하잖아,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뭐 쓴다 뭐 민생 경기 좋아하니까 이 호응이 좀 있었던 거야. 뭔가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은 큰데 받는 사람들한테는 호응이 컸던 거니까 이번에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니까 요거 조금 풀려나갈 때쯤 줘야 되겠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추석 전에 줄 것 같아. 추석 전에 줘야지. 사람들이 그걸로 기차표도 사고 마트 가가지고 선물 세트도 치약 칫솔 세트 사가지고 부모님 드리고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게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이거 샀습니다 이러면은 그런 얘기 집에서 모여서 가가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다만 좀 부담되겠지 이번에. 왜냐면은 1차 때는 정부가 기존 정부 예산을 조금 줄인 게 있어.
조금 쥐어 짜서 이렇게 마른 수건도 비트면 물 조금 나오잖아. 조금 짜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태가지고 재난지원금 줬어. 이번에 진짜 돈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주진 않고? 추경이라고 하는 거지, 추경. 땡겨서 또 준다고? 추경.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 추가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또 다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상위 몇 프로는 좀 제외하고 50%? 뭐 하위 50%뭐 주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댓글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댓글에 또 한 1000개 넘는 게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그냥 다 주지 말자. 이게 맞는 다 줘라. 다 줘라. 다 줘라가 이게 맞는 말이지. 사실은 어느 순간에서 끊기면은 그냥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50등까지 준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또 내가 줘도 되나? 51등은 아싸 이거 50등은 억울할 거 아니야. 일단 주면 다 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끊고 싶을 거야. 돈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괜히 어줍잖게 끊었다가 욕만 바가지로 더 먹는다. 이럴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추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한 거라서 정부가 돈이 막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돈 다 우리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야 결국에. 중요합니다. 우리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야. 그거 다 어차피 세무조사 나오는 거고. 그냥 세법 개정안 그 옛날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세요. 그거 제가 옛날에 세법 개정안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다 과세하겠다 나와.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데서 다 나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